안녕하세요. 여러분, 점심 식사는 든든하게 하셨는지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어서 꽉 채워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비디오 아이덴티티를 넘어 라이브 인텐트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 제목을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광고 타겟팅의 중심에 놓아왔던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아이덴티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라이브 인텐트라는 이야기를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김세은 레지나라고 하고요. 파일러에서 코파운더, VP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브랜드들이 동영상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다들 이미 알고 계신 익숙한 풍경 하나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요. 저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트렌드를 좀 들여다보는데요. 어제 체크했던 뜨는 포맷, 요새 유행하는 포맷, 거제 야호 이런 것들이 오늘 오후가 되면 또 벌써 낡은 이야기가 되어 있고, 며칠 지나면 유행이 끝나 있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컨텐츠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다음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문장 몇 줄만 치면은 뚝딱 유튜브에 올릴 만한 그럴듯한 영상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걸 AI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AIGC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AIGC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꾸며진 AI 보이스, 그리고 클릭을 자극하는 썸네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맥락 없는 스크립트들이 구성이 되면서 매스하게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밤새도록이야. 그러면 이렇게 폭발적이고 많은 컨텐츠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로 쏟아지는 이 상황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브랜드에 맞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미디어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매스한 양의 컨텐츠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다룰 수 있는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들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비디오라는, 미디어라는 플랫폼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요. 저희는 멀티모달을 활용한 옴니 언더스탠딩 AI를 통해 영상을 사람처럼, 그러나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하는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상 내에서 맥락 시그널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능력이 실제로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는 오늘 발표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에서 작동하는지, 그러면 AIGC 시대에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컨텐츠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분석하는 컨텐츠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일럿은 하루에 200만 개, 연간 10억 개가 넘는 영상을 이해합니다. 이걸 환산해 보면 하루에 60년치의 분량을 분석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루에 올라오는 컨텐츠가 한 사람이 환갑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내내 봐야 하는 영상의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놀라운 숫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저희가 왜 이 일을 기술로, AI로 풀어야 하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애초에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타겟하려는 이 미디어의 순간이 우리 브랜드에 맞는 순간인가? 즉, 영상을 사람처럼 이해한다는 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질문이 그리고 저희가 분석하는 기술들이 실제 미디어 전략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한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필터링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타겟할 것인가. 이게 영상을 이해한다라는 기술로 저희가 미디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맞는 지면, 맞는 맥락.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OOH 5개 광고나 TV, PPL에서는 당연하게 보장되어 오던 것이고 광고주가 어떤 프로그램 옆에 어떤 위치에 브랜드를 노출할지 직접 고르고 결정하고 검수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왜 디지털에서는 아직도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컨텐츠가 너무 많고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폭발적인 컨텐츠들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TV는 채널 수가 제한적이고 5개는 물리적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검수하는 게 가능하지만 영상은 하루에도 수백만 개가 생성이 되고 미디어 지면에서의 리얼타임 비딩은 0.001초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싶어도 사람 손으로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저희는 그게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각화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을 판단해서 어떤 것들을 필터링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타겟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노출을 시켜드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걸러낼 것을 아는 쪽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밈 챌린지 영상에 혹은 성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인 컨텐츠 앞에 지금 한창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컨텐츠 앞에 우리 브랜드 광고가 함께 노출이 된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 광고를 어디에 걸고 싶으신가요? 이런 지면들이 미디어 환경 내에서는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본능적으로 좀 알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이런 데에 노출이 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과 실제로 매 순간 노출되는 모든 지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가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캠페인 하나에 수천, 수만 개의 지면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영역이고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업계에서 평균적으로 이런 컨텐츠의 19.3%나 노출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다라고 손을 놓기에는 너무나 큰 숫자인 거죠. 보통은 키워드 제외 리스트로 차단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키워드 차단이라는 게 사실은 특정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걸러주는 방식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실수들을 좀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어 타임지에 실렸을 때, 표지를 장식했을 때 이 지면이 인터뷰에 포함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단어 때문에 민감 지면으로 분류가 되었고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영화가 촬영된다라는 기사에 포함되어 있던 슛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지면도 민감 지면으로 분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금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황당했던 사례는 2019년도에 있었던 파리 노트르담 화재 때문에 등록되어 있던 파리라는 제외 키워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파리 올림픽까지 차단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외 리스트의 단어를 추가하는 회의는 있어도 빼는 회의는 아무도 잡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앞서 걸러내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번에는 무엇을 타겟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요. 같은 사람이라도 하루에 컨텐츠를 몇 시간씩 소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요즘 시대의 뉴노멀이고 같은 사람이라도 매 순간 시청하는 순간순간의 의도는 다르게 됩니다. 즉 고정된 오디언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타겟팅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조금 더 의존했는데요. 저희는 라이브 인텐트, 바로 특정 컨텐츠를 보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의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텐트를 가지고 컨텐츠를 시청할 때에 타겟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타겟할 수 있는 세그먼트라고 하면 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을 타겟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근육통에 대한 컨텐츠를 보고 있는 그 순간을 타겟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살아있는 라이브 인텐트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근육통을 보는 순간, 손목 통증을 보는 순간, 두통이 있다고 호소하는 브이로그를 보는 순간, 그 순간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저희가 하는 무엇을 타겟하고 무엇을 필터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는 영상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검색하듯이 영상을 찾을 수 있고 또 광고가 노출되는 수많은 지면에서 어떤 것들이 필터해야 되는 컨텐츠인지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저희 이야기를 드렸으니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혹시 여기도 26년 칸 다녀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칸 라이언즈에서도 같은 신호가 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논의의 중심이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서 어떻게 더 나은 판단을 내릴 것인가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즉 판단하는 AI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엔비디아, 야후, 핀터레스트 같은 기업들도 에이전틱 기반의 미디어 인프라를 공개하면서 판단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주들이 찾는 파트너의 기준이 큐레이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AI 인텔리전스와 프리미엄 미디어 시그널을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일의 최고의 광고는 컨텐츠 주제를 넘어 문화적, 순간의 심리와 감정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즉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타겟하고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에이전틱 AI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저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비디아가 직접 석세스 스토리로 인용할 정도로 성공 방정식이 좀 확인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칸에서도 엔비디아가 저희를 비롯한 다른 파트너들의 이야기를 좀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쭉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브랜드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수의 기업들, 포춘 500 기업들 저희랑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세 가지,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주요 케이스 스터디 소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엇을 필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타겟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린 사례는 아까 엔비디아 석세스 스토리로도 소개되었던 캐데언 케이스인데요. 캐데언이 농심 브랜드와 콜라보한 이 캠페인을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하시면서 타겟팅을 좀 도와드렸던 케이스였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캐데언이 한참 붐이 되던 작년 가을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할로윈에서 이제 노래를 불러가지고 다시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 캐데언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이고 오래 이어졌는데요. 저희는 그 컨텐츠 지면들을 타겟하면서 캐데언 팬덤 컨텐츠 그리고 K 컨텐츠에 관심이 많아진 것을 레버리지해서 K 먹방, K 아티스트, K 여행 컨텐츠들까지 같이 타겟을 진행했습니다. 이 타겟팅 진행하면서 어떤 컨텐츠들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유효 도달, 저희가 실제로 타겟하려는 컨텐츠들에 잘 도달했는지에 대한 코어 리치가 일반 캠페인, 일반 타겟팅에 대비해서 216% 높게 관찰이 되었고요. 또 이런 캐대언 관련 컨텐츠들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확보했느냐, 미디어 지면에서의 점유율을 가져갔느냐를 분석했을 때의 상위 1%를 이 농심 캐대언 사례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예시로 들었던 근육통과 관련이 좀 있는데요. 캠뷰의 타이레놀 광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하이밸류 오디언스들을 좀 타겟했었습니다. 그러면 타이레놀의 하이밸류 오디언스는 누구일까요? 바로 패밀리 러버, 액티브 시니어, 그리고 트래블 레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정의를 저희가 좀 했었는데요. 패밀리 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랑 많이 놀아주면서 손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하는 가족들,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의 무릎 통증, 트래블 레저를 하면서 운동하면서 겪는 근육통들을 주요한 모먼트들로 좀 잡았었습니다. 이렇게 핵심 세그먼트들에 다가가는 모먼트, 순간을 타겟팅을 하면서 서치 볼륨이 사실은 29%나 오르는 오가닉 성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오디언스가 가장 고가치인가 또 같이 좀 비교하는 것이 전략이었는데 그중에서 5.8배나 클릭 엔게이지먼트가 높은 세그먼트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브랜드 세이프티 쪽에서 민감 비율을 크게 낮춘 사례를 좀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케이스이고요. 가장 우측에 벤치마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민감 컨텐츠에 평균적으로 노출되는 비용입니다. 사실 19.3%면 미디어 예산의 20%에 육박하는 수치인데 굉장히 큰 숫자죠. 저희도 사실은 분석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솔루션 적용하시기 전에 10.93%에서 적용하자마자 2.55%로 민감 비율 감소하면서 76.7%나 절감에 성공했고요. 이게 업계 평균 19.3%에 비하면 굉장히 고무적은 수치로 아직까지도 사용을 좀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광고비를 추가로 써서 이 19.3%의 어떤 낭비되던 예산을 광고비를 추가로 써서 늘린 게 아니라 이미 있던 타겟팅 안에서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버젯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유의미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업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프레임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의 그로스 스택을 생각하셨을 때 무엇이 전환되었는지 보는 어트리뷰션, 그리고 누구에게 도달했는지 보는 오디언스 데이터, 무엇을 보여줄지를 선택하시는 크리에이티브까지는 이미 너무 잘 많은 고민들을 해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하나의 레이어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떤 컨텐츠, 어떤 순간에 우리 브랜드가 노출이 되느냐라는 컨텍스트 레이어가 새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넥스트 스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에서 제가 여러 사례들 그리고 숫자들 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좀 가져가셔야 할 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나 제약들로 인해서 조금씩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부분 저보다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아이덴티티를 넘어서 그럼 타겟할 수 있는 건 바로 컨텍스트, 어떤 순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추가로 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건 이 AIGC 시대에서 컨텐츠가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소비되는 시대에서 AI로 그리고 기술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오늘 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디어에 대한 판단을 기술에게 맡김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고민들, 하이레이어의 고민들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한 줄로 마지막 요약을 드리자면요. 이제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그 순간, 컨텐츠를 시청하는 순간을 타겟하십시오. 파일럿 김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